네, 이슈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자, 내일이 한미 외교 국방장관이 함께 만나는 이른바 네. 2+2 회의가 진행이 되는 날입니다. 그렇죠. 우선 어제 도쿄에서 미일 회의가 열렸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죠? 네, 2+2 한미 외교 국방 회담은 네. 내일 열리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오늘 이제 방한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따로 외교장관끼리 국무장관하고 또 국방장관끼리 따로 만나서 회의를 먼저 하고 내일은 이제 2+2인데 이 2+2가 지난 오바마 정부 때가 마지막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을 건너뛰고 이번에 다시 이제 4년 한 5개월 만에 열리게 되는 셈인데 그만큼 2+2가 좀 실효성이 있는 회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 정부가 다시 한 번 더 이 카드를 빼들었는데 기본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하는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중국 견제가 밑에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중 충돌은 계속될 수 있겠구나. 네.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숙지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아시아 방문 동안 계속해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이 오스틴 국방장관이 함께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한미일 협력은 반드시 철저하게 유지돼야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과 미국, 일본, 그러니까 한미 관계 또 미일 관계는 괜찮은데 한일 관계가 썩 좋지 않거든요. 이걸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속내는 드러내놓지 않고 겉으로는 북한의 비핵화 관련된 이 해결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 꺼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번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지 궁금한데요.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 한미일 연합훈련 정례화는 논의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죠. 이거 논의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한미일 연합훈련을 한다고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해버리면 네. 북한도 그쵸. 상당히 이 격렬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특히 더 극심하게 반발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중국이거든요. 이거 한국 뭐냐? 우리하고의 관계도 중요한데 이 한미 동맹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한미 동맹의 기준을 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연합 훈련까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올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로서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또 한중 관계를 또 염두에 둔 상황 때문에 미국이 좀 이 이야기만큼은 공식적으로 상당히 꺼내기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는 먼저 이야기될 수 있는 건 미국의 상황을 보면 한국하고의 동맹, 한미 동맹 관계가 조금 좀 일그러졌다, 좀 훼손됐다 이런 판단이 있어요. 지난 트럼프 정부 동안 또 문재인 정부와의 사이에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복원하겠다, 강화하겠다. 한미 동맹 강화가 우선적으로 제시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어떤 평화적인 해결 방안이 나올지 이거는 이제 논의할 텐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첫 바이든 행정부가 상견례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좀 인사부터 먼저 하고 구체적인 협의하는 썬킴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가 또 주미대사를 역임한 인물입니다. 한국계예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논의 방향은 썬킴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또 하나 더 이제 논의가 될 내용은 전시작전권입니다. 우리는 이제 전시작전권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인데 미국은 신중하고요. 이것이 과연 어떻게 협의될지도 이번 방문에서 중요해 보입니다. 네네. 자, 바이든 행정부의 비핵화 등 대북 정책 제재가 좀 더 심해질지 이 부분도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아니면 좀 전보다 나아지는 거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건 정보라기보다는 첩보라고 그러죠. 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북한의 이 협상에 대해서 협의에 대해서 타진을 했나 봐요. 근데 북한이 제일 원하는 것은 뭐냐면 비핵화 이야기보다는 제재 완화거든요. 근데 이 제재 완화 이야기를 하니까 북한이 좀 시큰둥했다고 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건데 지금 외교가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 만큼 이 미국이 강경하게 나가기는 어려워요. 이 한반도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높일 경우에는 군사 안보 문제도 있지만 경제 문제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지금 상태로 현상 유지를 하겠다. 썬킴 차관보도 주미대사를 역임했던 썬킴 차관보의 경우에도 아직 구체적인 이 대북 외교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좀 수주 내에
앞으로 수주 내에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스테이터스 코어라고 그러죠. 현상 유지를 할 것 같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또 특이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이른바 톱다운 방식인데 네네. 바이든 행정부는 정반대입니다. 바텀업 방식이기 때문에 실무 협상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종료를 앞두고 맹비난에 나섰습니다. 이 북한의 의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강경 발언을 한 인물이 바로 북한 노동당 총비서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죠. 네. 작년부터 김여정 부부장이 동생이 계속해서 강경 발언을 해요.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험악한 발언을 할 정도인데 며칠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년 전 봄날은 안 올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3년 전이면 남북 관계가 참 좋았던 2018년이에요. 네. 좀 강경 발언을 했는데 이게 정말 아주 공격적으로 무력 도발까지 염두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워낙 미국이 좀 소극적이다 보니까 미국이 적극적으로 제재 완화에 좀 나서달라 이런 또 발언의 성격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북한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경제도 그렇고 제재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데 코로나19 국면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외부의 강경한 입장은 내부를 좀 다독일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의도적 발언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바이든 정부는 또 예전부터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해온 인물입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사안들을 강조할까요? 근데 이제 일본과 또 한국을 저울질하기는 어려워요. 뭐 속으로야 미국의 안보상 더 중요한 국가가 있을지 몰라도 경제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여 있는 과거 역사 관계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한마디 잘못했다가 우리 국민들이 아니 미국이 왜 그래 이래버릴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그사와 관련된 이 두 국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긴장 관계 또 적대 관계에 대해서 미국이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고 미국이 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군사 안보 분야거든요. 정보 분야. 그래서 미국과 또 일본과 한국의 경우 이제 한미일 협력 관계를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뭐 이런 과거사보다는 두 국가의 관계보다는 군사 안보 면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된다. 중국 견제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는 계속 미국이 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강조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지난번 쿼드 회의 이후에 또 중국 견제를 위한 행보도 나올까요? 네, 나올 겁니다. 이건 이제 외부로 공개가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협의를 하더라도 오늘과 이제 내일 2+2 이 회담은 이제 내일로 네. 예정돼 있는데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지금 쿼드로 묶여 있습니다. 쿼드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나토는 아시죠?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유럽에 있는 겁니다. 이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소련이었죠.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아시아 지역에 또 이 남반구까지 이 범위를 넓혀서 만든 것이 이제 쿼드인데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인데 공통점은 중국에 대한 견제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5G 기술 아시죠? 이 5G 기술에 대해서 또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센카쿠 열도라고 남중국해에 있는 이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무슨 센카쿠 열도야? 여기는 다오비다오 중국어 발음으로 해보면 다오비다오가 네. 되는데 여기 우리 땅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일 안보조약 5조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일본의 요구이고 미국은 또 여기서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를 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중국을 견제하는 입장인데 한국은 어떠냐? 이렇게 좀 타진을 해보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타진해보는 그런 것들이 이번 논의에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과 미국의 이 중요한 외교 국방장관이 열리는 날입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어떤 이야기들이 논의되는지 또 여기에 시장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배종찬 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